그 다음에 다른 것까지 다 조금씩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좋은 놀이터가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저도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도 교훈이 될 만한 얘기를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 약속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그 신뢰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통틀어 저도 뭐 아직 젊은 세대지만 정말 이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고, 그래서 그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약속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시간 약속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결정이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꼭 학교를 막 벗어난 대학생 시절, 학창 시절, 그때 한 몇 년 사이의 습관이 그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약속 시간, 뭐 저도 그렇게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 못 됐었는데 그게 굳어지면은 못 고쳐요. 근데 예를 들면 그게 시간을 못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것까지 다 조금씩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가서도 못 고치고 요즘 한번 나중에 고치려면 굉장히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아, 나도 남한테 나도 남들한테 시간 약속을 잘 지키면 뭔가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질 테고 못 지키면 허술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겠구나라는 걸 처음 경험한 게 이제 막 취업했을 때, 대기업 취업했을 때 그때 그게 좀 크게 와닿았어요. 윗사람하고의 약속은 오히려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잘 지킬 수 있는데 친구들끼리 약속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습관의 시작인데 제 친구 중에 옛날에 그런 친구가 있어. 1시에 만나기로 했어. 대학교 때인데. 근데 뭐 서로 그때 뭐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고 뭐 어디서 만나는지 뭐 약속이 틀어지면 메모를 꽂아놓고 막 이러던 시절이니까 30분이 됐는데도 안 와. 전화가 왔는데 야 30분만 더 기다려. 좀 있으면 갈게. 2시가 다 됐어요. 이제. 근데 2시쯤 또 전화가 왔어. 야 나 오늘 못 가. 왜냐하면 그 이상이 되면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이 시간에까지 꼭 가야 된다. 가서 생각하자가 아니라 그런 게 있는 점제 자체에 대한 중요성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친구하고의 일이고. 근데 문제는 약속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고요. 그런 친구가 한둘이 늘어나면 나중에는 누구하고 약속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상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효율성이 정말 떨어지고 근데 시간 관리를 잘 해놓으면 남들이 사는 24시간을 그들에 비해서 저는 2배, 3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정말 철저히 지키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스케줄 관리, 시간 관리를 하는 거를 사회생활에 철저히 배워놓으시면 대부분 성공한 이제 명사분들이 공통점이에요. 네, 공통점이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정말 중요하다. 정말 저는 이 업계에 와서 크게 배운 거 한 가지를 꼽자면 시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일주일을 되게 촘촘한 시간을 짜서 그렇게 움직여보는 거예요. 하루에 한 3개 정도 이벤트를 만들고 뭐 수업이 있고 이런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시간을 맞춰서 뭘 서로 다른 일들을 해보라는 거죠. 네. 그걸 수행해가는. 그렇게 한 몇 달만 해봐도 몸에 익으면 오히려 그걸 벗어나는 게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책 읽기나 음악 듣기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에 남는 책이나 아니면 어떻게 좀 책을 읽어라 이런 음악을 추천해주고 싶다. 아직까지 왕도가 없는 게 전 책 읽기라고 생각해요. 누가 결혼식 축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라고 해서 요약을 만약에 누가 1분으로 해줬다. 그게 무슨 축사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 말, 그 다음에 그 읽는 느낌을 그대로 듣는, 목소리로 듣는 게 그게 사실 결혼식 축사, 그 사람이 축사를 한 의미잖아요. 책도 똑같은 것 같아요. 종이를 넘겨가면서 읽는, 아무리 요새 뭐 저도 태블릿이나 이런 거로 또 뭐 킨들 같은 거로도 봐도 종이를 넘겨가면서 읽는 이 그 느낌,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들어오는 거에 차이는 큰 것 같아요. 뭐 대학교 때는 흔히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못 읽거나 뭐 필요에 의해서 읽어야 돼서 그냥 읽는 책이고 재미도 없게 억지로 막 일정 맞춰서 읽어야 된다고 하면 대학교 때부터 정말 읽을 책들이 내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주어지잖아요. 전 전공을 동문학을 했는데 데미안이라는 책을 원서로 처음에 읽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글로 번역된 걸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장 소설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종교, 철학, 그다음에 인생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 자아의 발전 이런 거에 대한 게 정말 잘 압축이 된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데미안을 나이 들어서도 한 번씩 꼭 읽어봐요. 그래서 이게 글로 읽는 책의 재미가 그래서 큰 것 같고요. 책은 이렇게 봤습니다. 뭐 추천할 책들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만 최근에 나온 책
꼭 하나를 서점에 가서 이렇게 서서 봐. 보다가 재밌으면 사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고전 하나를 꼭 가능하면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마치 옛날 흑백 영화를 보다가 최근에 나온 영화를 비유를 하자면 그 둘의 재미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게 서로 대비가 되는 책들을 한 달에 최소한 한두 권이라도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한 1년이 지나면 본인이 굉장히 기쁠 거예요. 저도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재밌는 게 이제 되게 좋은 놀이터가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가서 우리 쌤 아저씨 말씀대로 저는 제가 보고 싶은 책을 두어 권 이렇게 펼쳐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책이라는 게 정말 좋은 게 그 중에 단 한 문장이라도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다면 나한테 큰 정말 도움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장이 한 두세 개가 넘는 책이면 구매해서 집에 두고 나중에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럼 또 다른 문장을 찾으려고 봐야지 맞습니다. 하고 구매하게 되고요. 그리고 집에 이제 머리맡에 잘 안 보게 되지만 그래도 책을 두려고 하는 게 심심하다고 생각해서 책을 열어봤다가 20대 때, 30대 때 또는 어느 특정 시기에 봤을 때는 못 봤던 문구가 맞아요. 지금 내가 상황이 바뀌고 나이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와닿는 문구가 다르게. 생기거든요. 전에는 다르게 네. 이해했었던 건데. 근데 그런 걸 보면 또 되게 정말 유레카 같은 맞습니다. 정말 저한테 도움이 되는 문구들이 있어서 책은 가까이 하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 꼭 필요한 게 의식할 수 없는 배경으로 깔리는 음악. 네. 야, 어느 날부터 우리 클래식 들어야 돼. 어느 날부터 우리 그림 공부해야 돼. 라고 해서 보는 것보다 그 자연스럽게 듣다가 찾아 듣는 거면 굉장히 이거 이미 들었던 곡이네.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좀 더 재미를 가질 수 있고 뭐 대중음악도 좋고 뭐 클래식도 좋고 뭐 굉장히 뭐 체계를 갖춰 듣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음악을 그렇게 눈 떠서 그냥 자연스럽게 듣는다는 거, 자기 전에 듣는다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 30대 특히 이제 시간이 많을 때 집이 아니라도 집에서도 자기 전에 뭐 아침에 이렇게 듣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음악 감상실, 학교에 있는 음악 감상실, 뭐 어디 하다못해 친구랑 카페에서 만나더라도 음악이 나오는 데 가서 음악을 배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음악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집중해 듣지 않더라도 이렇게 즐기는 그런 생활을 좀 틈틈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정말 커다란 전축이나 이런 게 있어야만 음악을 들었다면 요새는 뭐 쉽게 블루투스 스피커나 네. 이런 걸 통해서 음악을 접할 수 있으니까 음악과 함께 독서와 함께 좀 집에 계시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로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좀 인생을 도전적으로 사셔라,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되게 어려움이 많은 세대인데 그럴 때일수록 성공한 분들의 명언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로 도전적으로 하다 보면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탄탄함, 단단함이 생길 것 같고 저도 아직은 뭐 짧은 인생이지만 수많은 위기와 굴곡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게 긍정적인 마인드 같아요. 특히 그럴 수도 있고 우리나라만의 특성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기업이 모든 매체랑 광고들을 주도하다 보니까 내가 최고다, 우리 회사가 최고다라는 그게 너무 많이 좀 강조가 돼서 사실은 취업률이 낮고 이런 것도 갈 수 있는 곳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왜 난 꼭 저기가 아니면 직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회사를 이렇게 브랜드를 띄우는 과정에서 그런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를 못 가면 인생의 낙오자나 취업에 실패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졸업생의 64% 정도가 취업 재수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또 한 50% 이상은 또 재수를 하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서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그냥 자기의 기준을 낮춰서 이제 취업을 하다 보니 거기서부터 이 인생에 대한 기준이나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으면 해요. 뭐 물론 그렇게 가고 싶은 욕심도 저도 알고 그 회사 좋은 거 알죠. 근데 인생에서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옆에 거 더 좋은 선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내가 맞는 나에 맞는 회사 그다음에 내가 그 회사에 가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장래를 봤을 때 여기 가서 내가 빛이 되고 진짜 빛이 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직장을 찾아내는 거는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창업이라면 처음에 뭐 우여곡절도 많겠지만 창업도 불사해서 해보는 게 지금 말씀하신 도전 정신이고요. 저도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도 저를 지탱할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항상 긍정적인 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위험한 생각이기도 한데 낙관적인 시선 있잖아요. 이거를 비관적인 것보다 좀 더 많이 갖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흔히 한 농담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자서전을 쓰면 내가 이걸 다 미리 예측을 하고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쓰는데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을 쫓아가다 보면 실패한다. 그래서 자기만의 인생 설계와 아주 자기 적성을 파악하는 능력, 그 활동, 그 시간을 들이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 30대에 뭐 할 얘기들이 오늘 30대 얘기는 조금 대부분 20대에 대한 얘기들이었지만 또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수선한 틈에 또 사회를 나가야 되는데 또 일정도 뒤틀리고 뭐 취소되기도 하고 이런 좀 더 또 비관적인 일들이 생기다 보니 용기가 자꾸 이제 좀 낙담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낙담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기가 해야 될 준비할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를 내면을 보고 그 다음에 미래를 보고 당장 뭐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내실을 기하고 그런 데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꼭 성공은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모든 젊은 분들, 2030뿐만이 네. 아니라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